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10 이제 2020 개막 주간의 경기들에 대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고 결국 이제 풋볼이 돌아왔습니다. Football is back 이라고 이제 제가 처음에 적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풋볼이 돌아왔다라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 각자 이제 그걸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SNS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첫 드라이브에서 인터셉션을 던졌고 트루비스키는 오픈 리시버를 놓치고 이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이 두 선수를 이제 좀 비꼬는, 그러니까 좀 조롱하는 그런 이제 멘션들이 많았었는데 이진만 위원이 여기다가 멘트를 보탰습니다. 카우보이스는 감독이 바뀌어도 중요한 상황에서 판단력을 상실했고 벅스는 쿼터백이 바뀌어도 인터셉션을 던지고 라이언스는 해가 바뀌어도 4쿼터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또 역전패를 당했다. 풋볼이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이진만 위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개막을 했지만 네. 작년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전히 재현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텍산스와 칩스의 이 공식 개막 경기로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그 경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2020 NFL 공식 개막전이었던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였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보는 풋볼 경기여서 그런지 경기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보는 내내 굉장히 좀 행복하다,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풋볼 자체가 좀 반가웠던 것 같고 예. 특히 이번 시즌에는 또 프리시즌이 없었기 때문에 뭐 팬분들이 아마 한 달 정도는 더 좀 긴 기다림을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군데군데 많은 관중석이 비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풋볼이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상하던 것과는 같은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내적으로만 봐도 지난 디비전 라운드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지난 디비전 라운드에서 24대 0을 기록한 이후로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85대 27이었다라고 해요, 스코어가.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경기는 이제 31대 7이 된 상황에서 게임이 터지면서 끝났는데 그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점수가 85대 14.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난 시즌의 칩스, 그리고 이번 주 첫 경기까지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칩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칩스의 공격을 보면서 전 느낀 점이 이지만 위원이 지난번 특집 방송에서 가위바위보에 좀 빗대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텍산스와 칩스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혼자만 하나 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작년까지는 칩스가 이제 패싱 헤비 오펜스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보강된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를 중심으로 러싱까지 이제 완벽해지면서 뭐 거의 약점이 없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예. 일단 본격적으로 칩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칩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개막전 6연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트릭 마홈스 선수는 1970년 이 AFL, NFL 이 합병 이후에 첫 32경기에서 최다승 타이 기록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댄 마리노 그리고 커트 워너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NFL에 정말 이 많은 역사의 페이지에 이름을 새기고 있는 패트릭 마홈스인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패트릭 마홈스가 이 경기에서 32번의 패스 시도, 24번의 성공, 211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요. 3개의 터치다운과 인터셉션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패싱 야드를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관이 없었던 경기였다. 왜냐하면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홈스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거의 프리시즌 치르다시피 그렇게 좀 가볍게 그냥 한 경기를 뛰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몸풀기 경기였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에드워즈 헬레어 선수는 이제 데뷔 전 첫 경기부터 25번의 캐리로 138야드 그리고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카리먼트 첫 시즌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트도 이제 지금은 뭐 사고를 쳐서 뭐 방출된 이후에 이제 브라운스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예. 칩스에 처음 데뷔했을 때는 정말 센세이션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헬레어가 어느 정도 재현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 헬레어의 기록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25번의 러싱 시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저는 좀 놀라웠냐면
지난 시즌 1년 내내 주전 러닝백으로 뛰었던 데미안 윌리엄스가 네. 작년 한 시즌 내내 뛰면서 한 경기에 최다 러싱을 시도한 게 19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데미안 윌리엄스가 이제 그 정도로 칩스 공격에서 비중이 높지 않았던 선수인데 헬레어가 바로 데뷔전에서 이런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많은 러싱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실력을 행사했었던 이제 클라이드 에즈워즈 헬레어 선수가 되겠는데요. 2008년도 맷 포르테 이후에 이 100야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한 루키 선수라고 합니다. 34분 만에 100야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게 나중에 게임이 터져서 그렇지 그게 아니었다면 더 많은 야드를 기록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헬레어 선수의 경기를 보면 스피드가 러닝백 치고 빠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컴바인에서 40야드 기록이 4.6초니까 뭐 아주 스피드가 우수한 러닝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기를 보니까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린 후에 좀 요리조리 스텝을 밟으면서 상대 태클을 피해내고 또 컨택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겨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박스가 채워졌을 때 좀 많은 야드를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었는데 뭐 루키니까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뭐 크리스 존스, 프랭크 클락 그리고 이제 간간히 들어왔던 이 타이런 매튜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패스러시를 보여줬었던 칩스였습니다. 이 세컨더리에서는 좀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루키 라자리어스 스니드였어요. 예. 이 선수가 바시아드 브리랜드의 그 약물 징계 때문에 이제 아마 첫 4주간은 이제 주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선수가 2개의 패스 굴절과 물론 약간 쉬운 상황이긴 했지만 하나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예. 세컨더리에서는 가장 빛났었습니다. 어쨌든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던 르제리어스 스니드 선수였고 이제 수비 전반적으로 봤을 땐 런 디펜스가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칩스의 공격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상쇄를 하고도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칩스의 이번 경기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기존의 주 전력들을 대부분 지켰잖아요. 예. 그런데 일부 공백이 생긴 자리에 들어온 신인들이 이제 주력으로 올라설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칩스가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항상 좀 재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앤디 리드 감독이 마스크를 쓰기 싫었는지 어디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실드 같은 걸 구해가지고 이 페이스 실드를 쓰고 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제초 작업을 하면 이제 그거를 쓰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풀숲에 그 뭐 풀이나 맞아요. 뭐 거기 떨어져 있는 솔방울들이 사실 얼굴에 좀 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 아마 그런 비슷한 페이스 쉴드가 이제 부대 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쓰고 있으면 습기가 차잖아요. 써봐서 아시겠지만 습기가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작전 이제 보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이걸 올리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이걸 왜 썼나?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 앤디 리드 감독이 이제 어떤 거를 차고 나오는지 네. 그걸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짤이 양산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좀 텍산스의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디시언 왓슨 선수의 스탯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2개의 패스 시도 23개를 성공시켰고요. 253패싱 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내내 오라인이 터져가지고 도망다니기 바빴던 디시언 왓슨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라이트 태클 타이터스 하워드의 모습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뭐 상대에게 뭐 파워나 스피드에서 밀린다는 느낌보다도 네. 좀 경기 내내 어딘가 좀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보통 저희가 좀 약한 오라인들을 이제 자동문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동문이 아니라 회전문이다.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오라인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텍산스의 오라인을 좀 회전문에 비유를 하고 싶고요. 디션 왓슨 선수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 장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액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맷값 혹은 깽값에 좀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너 맞을 거니까 우리가 돈 많이 줄게. 뭔가 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마홈스에 이어서 이제 연간 4천만 불을 받는 이제 역대 두 번째 쿼터백이 됐거든요. 그런데
좀 텍사스에서의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디션 왓슨 선수가 이 계약을 한 걸 1주차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후회하지 않았을까. 뭐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닌데 예. 좀 돈만 보고 너무 빠르게 결정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어쨌든 굉장히 좀 험난한 가시밭길이 준비가 되어 있는 디션 왓슨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왓슨 선수도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롤아웃에서 돌아 나가다가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마침 칩스 쪽에 이제 사이드라인이었거든요. 그대로 가가지고 패트릭 맘 선수 옆에 앉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졸다가 그 장면을 이제 후반전 시작 때 봤었는데 네. 경기 전 모습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앉아있죠. 그 경기 중에는 뭐 그렇게 상대방과 그렇게 가까이 접촉할 일이 잘 없는데 네. 뭐 드션 왓슨 선수가 마홈스와 뭐 드래프트 동기이기도 하고 예. 뭐 이제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한번 이제 스킨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선수가 라이벌이기도 하고 또 이 라이벌이라는 존재가 서로를 또 성장하게 만드는 또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텍사스 쪽에서는 이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윌 풀러 선수가 8개의 캐치 112야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스탯만 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3쿼터 끝날 때까지 윌 풀러 선수의 이 야디지가 40야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경기 풀타임으로 봐도 40야드를 다 기록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3쿼터가 끝날 때 이미 게임이 터져 있었고 윌 풀러 선수의 이 나머지 성적은 가비지 타임 때 채워졌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리시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줄 선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4쿼터에 칩스가 이제 대부분 수비들이 뒤로 빠져서 이제 빅플레이를 허용하지 않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네. 뭐 풀러 선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스탯을 쌓기 좀 쉬운 환경이었고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랜달 콥이나 브랜든 쿡스처럼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에 합류한 리시버들도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왓슨 선수가 패스를 던지는 걸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이나믹한 패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창의적이지만 남들이 쉽게 잡을 수는 없는 패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홉킨스가 굉장히 좀 필요했던 왓슨 그리고 휴스턴인데 결국은 이 홉킨스의 부재가 좀 뼈아팠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홉킨스를 주고 받아왔던 이제 데이비 존슨 선수가 11번 캐리에 77야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칩스의 런 디펜스가 뭐 리그 중하위권도 아니죠. 이제 하위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위권임을 생각해 보면 77야드가 좋은 기록인가? 또 그렇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터치다운을 기록할 때까지는 데이비 존슨이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 중반 좀 칩스에게 리드를 내주고 좀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데이비 존슨이 이제 크게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음 경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즌 이제 이 데이비 존슨 선수의 기록을 좀 찾아봤었는데 개막전 포함해서 이제 2경기 정도를 잘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뭐 잘하는 경기도 있고 못하는 경기도 있잖아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일단 다음 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 수비로 좀 넘어가 보면 역시 키플레이어는 이제 뭐니 해도 JJ 와트였는데 네. 경기 내내 이렇다 하게 이제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JJ 왓도 나이가 조금 들긴 했구나. 그리고 JJ 왓이 굉장히 외롭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상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뭐 와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텍사스는 문제가 당장 닥쳐오는 스케줄들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레이븐스, 스틸러스, 바이킹스가 이제 앞으로 3주간의 맞 상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기 하나 텍사스가 이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수비 쪽에서 보면 그래도 런 디펜스는 나쁘지 않았던 텍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쪽은 좀 약하긴 했지만 이 런 디펜스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던 텍사스인데 이번 오프시즌 이제 노즈 태클 DJ 리더 선수가 벵갈스로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전이 교체가 됐는데
그 공백이 너무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븐스의 뭐 라마 잭슨, 마크 잉그램, 그리고 뭐 바이킹스의 델빈 쿡, 뭐 스틸러스의 제임스 코너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1주차 경기 분석을 하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또 100야드 이상의 러싱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빌 오브라이언 감독도 좀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첫 주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단장으로서의 빌 오브라이언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빌 오브라이언도 실패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 첫 주 경기였는데 일단 왓슨이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시즌이 좀 비정상의 시즌이지만 어떤 것들은 또 굉장히 노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심판이 심판했던 그런 장면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쿼터 텍사스의 두 번째 터치다운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왓슨이 이제 조던 에이킨스에게 이제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라이트 가드 잭 풀튼 선수가 펄스 스타트를 범했는데 이 부분이 페널티를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터치다운이 됐습니다. 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막전부터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건 좀 좋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중이 좀 없고 뭐 이전과 분위기가 좀 다른 상황에서 풋볼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심판들도 이런 분위기에 좀 적응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풋볼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던 공식 개막전 이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는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팀의 경기를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얘기를 해볼 팀은 이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워싱턴 풋볼팀이 되겠습니다. 참 풋볼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잘 안 읽는데 어쨌든 이 풋볼팀이 27대 1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모멘텀이라는 것이 스포츠에 존재를 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누가 한다면 이 경기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글스가 경기 초반에 17대 0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경기 결과를 알고 봤는데 네. 17대 0이 되니까 내가 워싱턴이 이긴 거라고 잘못 착각해서 보고 지금 경기를 들어온 건가 싶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이글스는 너무 잘했고 해스킨스와 워싱턴은 너무 못하면서 사실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터셉션 하나가 좀 분위기를 바꿨던 것 같아요. 네. 인터셉션이 나왔던 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스코어 17대 0, 17점 차로 이 이글스가 앞서고 있었고요. 전반전 1분 37초를 남겨놓고 이 파비안 모르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역스노볼이 돼서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터졌던 그런 이제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싱턴 풋볼팀이 무려 27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글스는 그 전반에 만들어낸 17점 이후에 단 한 점도 득점을 하질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역전을 만들어냈던 드라이브에서는 드웨인 해스킨스가 정말 이 전까지의 드웨인 해스킨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스킨스는 이 턴오버에 힘입어서 이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싱턴이 지금 3개의 터치다운과 2개의 필드골로 이제 27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 5번의 스코어링 드라이브 모두 그 드라이브를 시작한 지점이 그 필라델피아 진영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스킨스가 물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뭐 역전을 만들어낸 것은 칭찬하고 싶지만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제 자기 진영에서 조금 차근차근 올라가서 뭐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능력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의 이 경기를 보면서 라마 잭슨 선수의 1년차 라마 잭슨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패스가 이제 성공된 것만 이제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패스들 자체도 리시버들이 잡기 좀 불편한 패스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롤라웃 상황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1년차의 라마 잭슨 물론 이제 롤라웃 하는 상황에서 일단 움직임 같은 걸 봤을 땐 라마 잭슨의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라마 잭슨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좀 저는 비유를 해봤고요. 일단 아직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전반 마지막 이제 투미니트 드릴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선수도 좀 미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인터셉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워싱턴이 사실 이제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데는 공격팀이 아니라 수비팀에 어마어마한 공헌이 있었습니다. 뭐 역시나 프런트 세븐은 뭐 경기 내내 이 이글스를 찢어놨고 전반에 이제 좀 이 흐름에 적응을 못했던 세컨더리 역시도 후반전 넘어오면서 조금씩 리듬을 찾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D라인이 만들어낸 색이 무려 8개였습니다. 예. 2개를 기록한 라이언 캐리건 그리고 1.5개를 기록한 체이스 영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선수가 색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라이언 캐리건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었는데요. 캐리건이 이제 2개 색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개의 태클 폴로스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큐비 히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이 펌블 리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언 캐리건이 워싱턴 프랜차이즈 사상 역대 이제 최다 색 기록을 경신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합류한 이제 체이스 영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1.5개 색 그리고 하나의 큐비 히트, 하나의 포스 펌블을 기록을 하면서 니캥일치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 큐비를 굉장히 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네. 좀 실제 플레이가 좀 일치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예. 결국 체이스 형이 오면서 이제 마지막 피스가 맞춰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D라인 선수들이 또 각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세컨더리에서도 역시나 이제 역전의 시발점이었던 이 파비안 모로 선수 비롯해서 지미 모어랜드 선수까지 각각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고요. 만약에 이 경기 후반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 시즌 워싱턴은 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얘기를 하기 좀 어렵겠지만 강팀 잡는 도깨비 역할, 의정 역할 이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코너백 켄달 풀러가 이 경기에서 이제 부상으로 아예 출전을 하질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백업으로 예상됐던 모로우나 모어랜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론 리베라 감독을 또 특히 기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이 새롭게 이 지휘봉을 잡은 첫 경기였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론 리베라잖아요. Live era를 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성공적인 출발을 했었던 리베라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지만 위원이 코치 오브 더 이어 후보로 론 리베라 감독을 꼽았을 때 예. 사실 저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첫 경기지만 예. 1주차 경기를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였다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지만 위원은 풋자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고요. 반면 이제 이글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카슨 웬츠 선수가 전반과 후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일단 이제 전반에 이제 17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채 안 남은 시점까지의 스탯을 살펴보면 뭐 리그 정상급 쿼터백입니다. 18번의 패스 시도 14개의 성공, 그러니까 패스 실패가 4개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182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스탯을 전반에 찍었다? 뭐 거의 엘리트 쿼터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인터셉션을 던진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예. 뭐 경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스탯 한번 살펴볼까요? 24번의 패스 시도에서 10번 성공입니다. 14번이 실패해요. 거기다 88야드,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2개. 이거는 누구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건 트루비스키로도 좀 표현이 어려울 것 같고, 뭐 디션 카이저 뭐 이런 선수들이 정말 못했던 경기에서 이제 찍었을 법한 그런 스탯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온전히 뭐 웬츠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점은 예. 이글스가 너무 많은 주력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좀 빠졌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17대 0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경기,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경기, 그 경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웬츠도 책임이 없진 않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선수 뎁스 그리고 많은 부상들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즌에 앞서서 주전 레프트 태클과 라이트 가드가 이미 시즌 아웃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기를 앞두고도 주전 러닝백 마일 샌더스, 그다음에 주전 리시버 알션 제프리, 그리고 주전 라이트 태클
레인 존슨 그리고 주전 디펜시브 태클 제이본 하그레이브가 아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액티브 로스터에서 빠진 상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선수들 외에도 이 선발 라이트 태클로 나왔던 잭 드리스콜 선수가 이 경기 3쿼터에 이제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비니 커리 햄스트링으로 나갔고요. 브랜든 그레이엄 선수가 이제 컨커션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부상이 많아서 이제 뎁스가 습자질처럼 얇아졌던 이글스에 또 다른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즌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의료진을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주차부터 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덕 피더슨 감독의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진만 위원 입장에서 좀 다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경기 이제 이 나중에 리뷰를 하겠지만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경기를 졌잖아요. 램스에게. 그러면서 이제 지구 라이벌인 이글스까지 또 패배를 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내용 중에서도 이글스가 좀 아쉬웠던 장면을 한 가지만 뽑자면 3쿼터 막판까지는 아직은 3점 차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필드 중앙에서 이제 포스앤 4 상황이 있었는데 굳이 이제 포스 다운을 고집을 하다가 여기서 색을 당하면서 이제 턴오버를 했고 동점 필드골로 이어지면서 결국에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스킨스가 뭐 자기 진영 20야드부터 뭐 차곡차곡 나아가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네. 굳이 이제 웬츠나 오라인, 뭐 스킬 플레이어들이 이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모험수를 둘 필요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글스 오라인을 걱정을 해야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날이 또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스 웬츠 선수가 이 경기에서 너무 많은 귀신을 보지 않았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주전 라이트 태클 레인 존슨과 주전 러닝백 마일 샌더스가 좀 빨리 돌아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전 러닝백이 없이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웬츠가 지금 패스를 42번이나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워싱턴 D라인의 어떤 좋은 먹잇감이 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다음 경기부터는 웬츠에 좀 짐을 덜어주고 이제 러싱 위주로 좀 공격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변으로 이제 시작됐던 워싱턴과 이글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21대 11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즌 17주차 경기에 이제 리매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패배하면서 이번 시드가 아니라 와일드카드 라운드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퍼스트 라운드 바이를 잃었던 페이트리어츠였고 결국 이제 와일드카드에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이제 리벤지 매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경기 자체는 조금 지루한 공방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강두천 마카마카의 경기 끝에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당했다라고 적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풋볼을 본 지 얼마 안 되신 좀 입문자분들께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경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라고 이제 TV 끄는 그런 경기였죠. 그러니까 20야드 이상의 어떤 전진하는 플레이가 나오면 저희가 이거를 빅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게임 로그를 돌아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경기 내내 빅플레이가 단 4번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2번, 뉴잉글랜드 2번이었는데 그마저도 30야드 이상의 플레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패스와 러싱 공격으로 일관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뭐 현지 기사 그리고 SNS 그리고 뭐 여러 커뮤니티에 페이트리어츠가 여전히 AFC 이스트의 우승 후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캠 뉴턴 선수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이 경기였는데요. 캠 뉴턴 선수에게 이제 이 인터뷰어가 물어봤다고 해요. 경기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 경기가 이제 페이트리어츠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첫 경기다. 긴장이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캠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긴장하지 않는다. 나는 긴장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자신의 존재만으로 이제 긴장을 주는 선수다. 네. 이런 좀 센 척을 한번 한 캠 뉴튼이라고 봐야겠어요. 근데
긴장 1도 안 될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경기 내용을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두 팀 다 너무 못해가지고 경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할 게 없는데, 그나마 패트리어츠의 공격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쿼터백이 러닝백에게 이제 공을 이제 주는 척 하고 이제 페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 수비를 좀 혼란을 시킬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는 척하고 안 주고 이제 캠이 직접 뛰거나 캠이 들고 뛸 것처럼 하다가 러닝백에 이제 공을 주는 일종의 뭐 RPO의 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핸즈오프를 통한 페이크 공격이 그나마 좀 먹혔던 페이트리어츠고, 이 부분도 근데 상대 팀들이 이제 첫 번째 경기를 봤잖아요. 이 해법을 갖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몇 주 안에 해법을 이제 다른 팀들이 찾기 전에 뭔가를 이제 좀 성적을 내야 되는 페이트리어츠인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쌀보리 게임이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줄까 말까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캠 뉴튼이 경기력을 떠나서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풋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자체가 일단은 뭐 많은 팬분들에게는 좀 즐거움을 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네. 뭐 뉴튼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리어 59번째 그리고 60번째 러싱 터치다운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이 59번째 러싱 터치다운이 역대 쿼터백 중 가장 많은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그 터치다운이 됐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라마 잭슨이 몇 년 안에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산 7번째 이 멀티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경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터치다운을 하고 나서 이 데이비드 앤드루슨한테 공을 주면서 스파이크 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지 못했던 이제 캠 뉴튼 선수였는데, 지금 리시버진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지금 애들만만 사람 굿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튼이 패스를 단 19번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짧은 패스들을 시도를 했는데, 뭐 그래서 성공률은 거의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시즌 내내 뉴잉글랜드 공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싱과 짧은 패스를 위주로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패턴에서 이제 쿼터백이 달리는 어떤 가지수가 하나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리시빙에서 이제 은킬 해리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가 엔드존 코앞에서 펌블을 하면서 터치백이 됐어요.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장면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승부처에서 이런 실수들이 반복된다면 이제 그거는 좀 참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예. 참 뭐 뒤에 뭐 디보 세뮤얼, AJ 브라운, 뭐 미콜 하드먼, DK 메카프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뽑혔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그런 이제 초이스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수비 쪽에서도 보면 이제 인터셉션을 3개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수비가 잘해서 인터셉션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피츠매직 한 건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스테픈 길모 선수가 뭐 여전히 좋은 코너백이고 정상급 코너백이라는 거에는 전 동의를 하지만, 지난 시즌의 어떤 날카로움이 첫 경기에서는 아니었다. 왜냐면 길모 선수가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 범하는 거 지난 시즌에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으세요? 저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만 2개 정도를 이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2개의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첫 주차고 프리시즌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안 풀렸을 수 있지만, 이 첫 경기 모습만 놓고 보면 지난 시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길모어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계약 재조정을 통해서 예. 약 500만 불의 셀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셀러리 캡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즌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까야 될 것이 있는데, 키커입니다. 키커 니포크가 45야드짜리 필드골을 와이드 라이트 오른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굿이 됐는데,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5라운드에 이 로아서라는 키커를 뽑았다고 제가 대차게 깠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선수를 이제 시즌 전에 방출을 했거든요. 근데 닉 포크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있었을 거면 이 선수를 안 뽑았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선수를 뽑았으면 이런 킥을 하는 닉 포크를 내보내고 얘를 썼어야 됐지 않나 라는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하서 선수가 캠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예.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돌핀스 쪽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뭐 피츠패트릭 선수의 성적만 봐도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30번의 패스를 시도를 했고 20번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66.7%의 패스 성공률. 뭐 성공률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191 패싱 야드와 함께 터치다운 없고 3개의 인터셉션. 패스 레이팅이 44.6이에요. 성공한 패스 횟수에 비해서 뭐 전진 야드도 굉장히 떨어졌고 일단은 터치다운 없이 3개의 인터셉션을 던졌기 때문에 뭐 쿼터백 레이팅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피츠패트릭 선수의 어머니가 시즌 직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훈련에도 좀 불참을 했었던 피츠패트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한데 뭐 현재도 사실은 이제 경기 좀 집중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즌 초반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피츠패트릭이 선발로 나올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쩌면 투아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보다는 좀 일찍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이애미는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로스터의 변화가 많았던 팀이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트레이닝 캠프를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이애미의 조직력을 다지는데 또 조금 장애물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 경기 중에는 또 넘버원 리시버 다반테 파커가 좀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게 좀 예. 뼈아팠습니다. 파커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상대로 굉장히 좀 잘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길모어 선수 상대로 유일하게 100야드 따낸 선수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좋은 활약을 좀 기대를 했었을 마이애미인데 부상으로 빠진 게 좀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러닝백 듀오 조던 하워드와 맷 브리다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두 선수가 지금 합쳐서 29야드 러싱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뭐 마이애미가 앞으로도 승리를 거두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마이애미의 어떤 공격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런 스탯을 기록한 팀에게 이렇게 어렵게 이겼다? 그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이번 시즌도 좀 험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일단 다음 주가 시애틀 원정입니다. 시애틀 원정을 치르고 나면 아마 좀 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주차에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 그 다음 주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원정, 그 다음 주가 또 덴버와의 홈 경기, 그리고 바이위크를 치른 다음에 생각보다 바이위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반 쪽으로 갈수록 좀 힘이 많이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샌프란시스코 49너스, 그리고 버팔로 원정, 제츠 원정, 그 다음에 볼티모어와의 경기, 그 다음에 휴스턴 텍산스 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 LA 차저스 원정, 램스 원정, 돌핀스, 버팔로, 뉴욕 제츠. 그러니까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 첫 주차에 보여줬던 어떤 이 퍼포먼스만 생각했을 때 뉴욕 제츠, 마이애미 돌핀스 이 두 팀을 제외하고는 이길 팀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튼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실전 경기를 치렀고 이제 뉴잉글랜드도 뭐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 경기 내내 캠 뉴턴 선수가 굉장히 좀 히트를 많이 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히트를 많이 당해가지고 건강하게 한 시즌을 치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뉴튼이 뭐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고 뭐 터프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정말 이 자강두천의 경기였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는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